자, 네, 반갑습니다. 소방 인사와 경력 발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사 파트는 사실 중요도가 그렇게 많이 높진 않는데요. 그래도 가끔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진이라는 게 있고요. 승진은 첫 번째 심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험이라는 게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특별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근속도 있어요. 근속. 자동 승진이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임용권자 재량도 있어요. 재량. 그래서 요 정도가 있습니다. 임용권 재량은 1, 2, 3입니다. 총감, 정감, 감이 되겠고요. 자동 승진, 근속은 소방경까지 가능합니다. 특별은 두 가지가 있어요. 공로자가 있고요. 순직자가 있습니다. 그죠? 공로자란 건 물론 우리가 소방영까지 갈 수 있어요. 소방영까지 갈 수 있고요. 소방영까지. 자, 순직자라든지 명예퇴직자는 뭐냐면 전계급이 갈 수 있어요. 전계급 갈 수 있습니다. 소방영까지지만 얘는 전계급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전계급. 자, 시험이 있고 심사가 있습니다. 자, 임용권자 임의 선발도 있고요. 소방감의상이 됩니다. 소방감의상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특별승진은 순직자, 명예퇴직 모든 계급이고 공로자는 소방영 이하입니다. 소방영 이하 갈 수 있다. 자, 근속 승진은 소방사 4, 5, 6년 6월인데 6.5년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8년 됩니다. 즉 소방경까지 갈 수 있어요. 자, 동일한 직렬의 하위직을 임명하고 하위직이고 다른 직의 하위 임명하는 것을 말하는데, 자, 강임이 되겠죠. 바로 하위로 임명하는 거 의사에 따라야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징계는 중요해요. 징계. 자, 징계를 보겠습니다.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6가지 있죠. 중요해요. 그죠?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되겠고요. 경징계는 감봉, 견책이 돼요. 또 신분을 배제하는 배제징계는 파면, 해임이 있고요. 교정하는 징계는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이 있어요. 훈계, 경고, 계고 없는 중에 징계 종류 아닌 거예요. 자, 견책은 가장 가볍고요. 그러나 인사기록 기재가 됩니다. 감봉은 1개월, 3개월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 삭감해요. 3분의 1은 우리가 옥상수를 구하는 양도 3분의 1이었고요. 압력수의 압축 공기도 3분의 1이었습니다. 정직은 1개월, 3개월 기간 동안 종사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전액을 삭감하는 거예요. 자, 강등은 단당히 떨어지고요. 3개월 직무 정지가 되는 거고 전액 삭감이 되는 거예요. 해임은 3년 내 임용할 수 없고요. 연금법에 불이가 없어요. 파면은 5년 내 임용할 수 없고요. 퇴직금 2분의 1 삭감하는 건데 2분의 1 삭감하는 건 뭐가 있냐면 5일 오버가 있어요. 5일 오버가 2분의 1 삭감이라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징계위원회가 있죠. 자, 징계위원회는 소방청, 시도, 이런데 다 있는 거죠. 징계위원회 있습니다. 소방청은 5명에 7명 되겠고요. 지방은 뭐다? 이런 징계위원회는 3에서 몇 명입니까? 3에서 7명이 된다 보시면 돼요. 재정 파트인데 사실 재정 파트 시험에 잘 나오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물론 중요합니다만 중요하지만 시험에 잘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재정은 소방 지역 자원시설세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건축물이 지어지면 우리가 세금을 받는 건데 지자체별 약간 차이는 납니다. 그래서 서울과 경기도 충분하지만 또 충분하지 않은 지역도 있는 거죠. 그래서 소방지역 자원시설세 있고요. 소방안전교보세도 있습니다. 소방안전교보세는 담배세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 중앙정부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자, 국고보조금인데 얘는 상당히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장비 구입 등 일부에 대해서 보조해 주는 건데 중요한 일부가 됩니다.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 보조율이에요. 기준 보조율은 어디에 정하고 있냐면 대령에 정하고 있습니다. 자, 범위는 두 가지가 있는데 활동 장비 및 설비가 있고요. 소방청사의 건축이 있어요. 활동 장비 및 설비는 자동차, 헬리콥터, 소방정, 전용 통신업이 전용 설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사의 건축이 되는 건데 대수선은 틀려요. 대수선은 틀리다 보시면 돼요. 그죠? 틀리다. 자, 기준 가격인데 국내 조합 전 고시가격이 되겠고요. 수입품의 시가가 되는 겁니다. 없는 것은 뭐다? 2개 이상 공신력 있는 주상의 평균 가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하지 진압 파트를 보겠습니다. 이제 본격 불을 끄는 거잖아,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은 연소, 그죠? 하재, 소화, 그 다음에 소방설, 위험물 이런 거 배웠는데 그 다음에 이제 조직, 인사, 재정을 배운 소방 활동 펼치는 거예요. 소방 활동에 대해 보면 원칙은 뭐냐면 우리 원래 활동이 있고요. 얘는 뭐냐면 청장, 본부장, 서장은 산불, 자연재해, 집회, 얘는 생활안전이라보다는 지원활동이에요. 지원활동은 뭐냐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생활안전이 되는 거죠.
얘는 반드시 뭐냐면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할 수 있다 해야 된다는 부분. 얘는 지원 활동이 되는 거고 1번은 2번은 생활안전이 되는 거예요. 생활안전 뭐가 있냐? 첫 번째, 자 보시면 우리가 고드름 제거, 그다음 위해동물 벌포획, 끼임 고립, 단전사고 조명 공급, 급발 위험이 있는 거라 할 수 있어요.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소방역인데 소방에 3요소가 있어요. 인력 있고요. 인력. 장비가 있고요. 용수가 있는 거죠. 이게 소방의 3요소가 됩니다. 물론 연소의 3요소는 뭐예요? 가산점이 있는 거죠. 자, 장비에 대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장비에 대해 보면 첫 번째 장비는 얘는 기동 장비가 되는 거예요. 기동 장비는 동력은 있는 거, 동력원 있는 거고요. 자동차, 항공기, 선박이 있는 거고요. 자, 소방 용수설 나와 있죠? 누가? 시도의사가 설치해야 되는 건데 물론 수도법에 정한 것은 수도법에 규정이 있는 것은 설치자가 일반 수도업자가 유지관리해야 됩니다. 자, 용수 표지가 있죠. 맨홀 뚜껑 지름이 648mm가 되는 거고요. 소화전 주정차 금지 또는 저수용을 표시해야 됩니다. 황색 반사 도료가 되겠고요. 폭이 15cm가 됩니다. 자,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은 수평거리 100m 이하가 되는 거고요. 구에는 얼마다 140m 이하가 됩니다. 연결 금속군 상수도고 65가 됩니다. 급수 배관은 100mm 이상이 되겠고요. 개표 1.5에서 얼마다 1.7 이하가 됩니다. 저수 밑에 물이 있는 거예요. 낙차가 얼마? 4.5 이하. 수심이 0.5 이상이 되겠죠. 투입구는 한 명 60cm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수도와 자동 급수가 되는 겁니다. 질주한 누가 할 수 있냐면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에 할 수 있는데 월 1회 이상 할 수 있는 겁니다. 2년간 보관이고요. 소방 용수를 우리가 만약 방해하거나 폐쇄했을 경우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의 벌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하재 경계지구 나와 있죠? 하재 경계지구도 소방 기본법이 있는 거예요. 누가 지정할 수 있냐면 시도의사가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경계지구의 지정 대상 지역이 있죠? 뭐 시장 지역, 산업단지, 공장, 창고가 뭐다? 밀집 지역이 되겠죠? 밀집이 많이 틀립니다. 위험물 저장 밀집한 지역, 석유화학 제품 생산 공장 있는 지역, 소방설 용수도 없는 지역이 되겠죠. 자, 위치라든지 구조라든지 설비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해야 됩니다. 기본법이니까 해야 됩니다. 이걸 기피한 자는 1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자, 또한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은 조치를 명할 수 있고요. 여기 가서 만약에 소화기구 설치가 위반됐을 때, 명령 위반했을 때는 2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에 처할 수 있는 가태료에 부과합니다. 자, 필요한 교육훈련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이 할 수 있는 거죠. 자, 명령 대상은 관계인에 대해 할 수 있는 거죠. 얘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연 1회가 되겠고요. 할 수 있는 거니까 얘는 뭐다? 10일 전에 통보해 줘야 된다 보시면 됩니다. 하지 위험경보가 나와 있죠? 위험경보는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에 내릴 수 있고요. 이때 신호는 경계신호라 보시면 돼요. 경계신호가 됩니다. 자, 소방신호 보겠습니다. 소방신호는 행안부령에 정합니다. 소방신호의 종류는 경계신호가 있고요. 경계신호, 그 다음에 발화신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제신호가 있고요. 훈련신호가 있다 보시면 돼요. 자, 경계신호의 타종은 한타와 두타가 되는 거죠. 발화는 안타죠. 훈련은 세타가 되는 것이죠. 사이렌은 뭐다? 533이 됩니다. 5초, 3초 3이 되는 거고요. 발화는 빨리 53에서 553이 됩니다. 해제는 한타씩이 되겠고요. 훈련은 10초, 1분씩 몇 대 3회가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방활동이 되겠죠? 원칙의 의무자는 관계인이 의무가 있습니다. 소방대 도착할 때까지 경대 꾹끄번 해야 됩니다. 이걸 위반했을 경우는 100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 긴급조치 강제처분권이 있죠? 강제처분권자는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과 소방대장이 되는 거예요. 얘는 즉시 강제이기 때문에 비례 원칙,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자, 소방대상물과 그 외의 대상물이 있는 거예요. 자,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고요. 손실보상도 있습니다. 물론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1항, 즉 소방대상물과 토지는 얘는 제외됩니다. 나머지는 보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우선 통행이 있고 긴급 통행이 있는데 이 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면 두 가지 다르다는 거죠. 자, 우선 통행이라는 건 모든 차가 출동에 방해하면 안 되게 방해해서 5년 5천에 부과할 수 있는 거고요. 나머지 적용 법률은 도로교통법이 됩니다. 긴급 통행은 뭐다? 긴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물리라든지 이런 거죠. 자, 물론 우리가 최근에는 훈련 때 사이렌을 울릴 때 출동했는데 방해했을 경우 가태료 200 이하도 부과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소방활동권인데 현장 활동권인데 소방활동 구역 설정권자 누구냐면 소방대장이 설정할 수 있어요. 자, 그 밖에 대장이 출입을 허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응원은 뭐냐면 소방력이 부족할 때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은 본부장, 서장이 이웃한 보상에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긴급한 경우죠. 정단 사유 거절할 수 없는 거고요. 파견된 소방대원은 본부장 지휘를 따라야 합니다. 시도의사는 그죠? 시도의사는 대비해서 대경규, 대상 규모, 경비 부담 등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은 행안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웃한 시도의사가 미리 규약으로 정한다 보시면 됩니다. 전술이죠. 유진마오리는 학, 저, 찐, 학인, 저지, 진화 이게 있습니다. 자, 소방 전술의 기본 원칙이라는 게 나와 있죠. 신속하게 대응해야 되겠죠. 신속하게 대응. 그 다음에 인명구조 최우선 원칙이 되겠죠. 포위 공격 이런 거. 또 선착도의 원칙, 중점지 원칙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전술도 나와 있고요. 자, 선착대와 후착대가 있는데 선착대 임무는 주로 5분 내에 도착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주수 방법 넓게 한다는 것 확산 주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반사, 그 다음에 거물표 잔화 처리가 되겠죠. 잔화 처리는 유화 주수가 됩니다. 유화 주수, 잔불 처리가 되겠죠. 자, 이어서 우리가 조사가 되는데 이 조사는 우리가 나름 여기서는 좀 중요합니다. 조사의 목적은 우리가 첫 번째는 뭐 자료 축적도 있을 거고 예방도 있을 거고 체민 규명도 있을 거고 작동 여부도 있을 겁니다. 자, 주사 특징이 나와 있는데 신정안, 강보현 뭐가 있다? 푸가 있습니다. 신정안, 강보현, 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신정안, 강보현, 푸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업무의 특성이 뭐가 있어요? 업무의 특성은 현대일과 위신결전이 있었습니다. 요거 차이점이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대일과 위신결전이 있습니다. 조사의 기초적 이론이 나와 있죠. 화재란 게 과연 뭐냐 이런 거예요. 화학적 폭발이 뭐냐 이런 거죠. 자, 얘는 조사, 화재 조사라는 것은 뭐냐? 감식도 감정돼야 됩니다. 첫 번째 경험, 시각, 얘는 감식이 되는 거죠. 감식. 그 다음에 실험을 하는 것은 뭐다? 얘는 감정이 됩니다. 얘는 조사관, 하재 조사관이 됩니다. 조사관. 여기 보면 내근이 되겠고요. 청본부 소방서가 됩니다. 자, 지속적으로 불이 붙는 현상을 뭐라 얘기했어요? 자, 불이 붙는 현상을 발화라 할 수 있죠. 발화. 자, 발화 여론은 원인이 된 불꽃 내립니다. 지점이죠. 얘는 최초 착화물이 되겠죠. 발화 지점이 되겠죠. 발화 지점이 됩니다. 발화 지점. 그 다음에 장소가 되기 때문에 발화 장소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발전한 가연물이죠. 얘는 최초 착화물이 됩니다. 발화 요인, 인적, 물적, 자연 요인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화 관련 기기죠. 기기 나오죠. 에너지, 동력원이 나옵니다. 학대물은 뭐다? 학대에 미친 가연물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또 됐고요. 자, 도착이 나와 있. 도착은 뭐다? 선착대가 도착한 경우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균열이 나와. 이 완소는 몇 도냐면 700도가 되는 거고요. 강소는 900도가 되는 거고요. 홈이 깊은 것이 더 강하다 보시면 됩니다. 열소는 1100도가 됩니다. 자, 불꽃이 나는 것은 뭐냐면 얘는 불꽃 없이 연기만 나는 거죠. 얘는 무염훈이 됩니다. 무염훈. 불꽃만 나는 것은 뭐다? 주염훈이 되겠죠. 콩 떨어져 나간다. 얘는 박리현이 됩니다. 박리. 자, 불꽃 남기는 게 주염훈이 되겠죠. 주염훈이 됩니다. 뭐 얘는 또 만두 모양 또는 뭐다? 요철 모양을 할 수 있어요. 강소는. 그래서 강구만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재 패턴도 나와 있고요. 뭐 일반적인 패턴이 바로 V 패턴입니다. 자, 그리고 얘는 역-V 패턴이 되는 거죠. 가연 액체에 많이 발생하고요. 주로 이제 천장이 없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조사에 관련 법률이 나와 있죠. 소방기본법. 첫 번째는 발화 원인이 됩니다. 발견통 조유소와 연수 상황이 됩니다. 자, 피난 사항이 됩니다. 피해는 인명피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재산 피해가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재산은 열, 수손, 기타 피해가 됩니다. 기타는 연기, 무분만 폭발이 되겠죠. 출입조사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간했을 시 비누세에서 300 이하 벌금이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소방이 되는데 소방 방화시설 조사죠. 물론 기본법은 소방시설 등이 됩니다. 자, 조사의 책임은 조사 규정상 다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건수 결정이 되겠죠. 자, 1개의 발화점부터 진화까지 말하고요. 2개소 이상 발생된 게 동일주임에서 누전점 지진 이런 거죠. 2개 걸쳐있는 한 건 됩니다. 소실 정도가 중요한데 70이 되는 거죠. 많이 헷갈려합니다. 자, 그러나 그 미만이어도 사용이 불가능한 것도 전술할 수 있는 거예요. 30 탔어요. 사용 불가능한 거예요.
얘도 전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얘는 뭐와 비교해야 내야 구조와 달라요. 내야 구조는 하재 이후에 재사용이 가능한 구조가 되는데, 그죠? 이게 내야 구조죠. 하재 이후에도 뭐 재사용 가능한 구조가 내야 구조인 반면에 여기는 재사용이 불가능한 게 전소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반수 30에 70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부분수가 됩니다. 자, 수실면적, 산적, 받으면 산적하는데 만약에 6면적 2면 이하인 경우는 5분의 1 곱한 값이 됩니다. 이것이 소실면적이 됩니다. 자, 중요화재가 대형화재가 있는데, 자, 대형화재 보면 대형화재. 사망 5명, 사상자 10명, 재산 피해 50억이 되는 거죠. 얘는 중요화재입니다. 이재민 100인, 얘는 특수화재를 할 수 있는 거죠. 외국 공간, 이런 거죠. 외항선, 이런 거죠. 변전소, 이런 겁니다. 자, 이제 구조에 대해 보겠습니다. 구조. 구명이 제일 우선돼야 되겠죠. 구명. 목숨을 구할 제일 우선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 뭐냐면 신체 구출. 그 다음에 고통 경감. 그 다음에 재산 보호가 되는 거죠. 이게 구조와 순서가 되겠고, 인명 구조의 순서는 가장 중요한 건 뭐다? 피난, 유도가 되는 거고요. 사람 있으면 유도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인명 검색. 그 다음에 구출. 그 다음에 응급처치. 그 다음에 이송순이 됩니다. 초기 대응 단계는 상황 파악. RAST가 됩니다. 로케이션, 상황 파악이 되겠죠. 상황 파악. 그 다음에 어세스 접근이 됩니다. 그쵸? 접근. 그 다음에 뭐다? 상황 안정화죠. 상황 안정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후송이 되겠죠. 자, 구조활동의 순서가 되는데 첫 번째는 위험 지역이 되겠고, 위험. 그 다음에 뭐냐면 경고 지역이 되겠고요. 이렇게 됩니다. 구조할 순서가 되는데 첫 번째는 진입장님 2차 재해 발생 위험 제거하고요. 이거 장애물 제거할 때는 필요한 장비 준비이고 대면 안전 확보가 됩니다. 큰 장애물 제거합니다. 주의의 중심으로 가는 거죠. 생명보호, 악화 방지 구조가 됩니다. 지휘대 요청이 나와 있죠. 요청은 2개 이상 구조대 구급이 필요한 대체한 경우가 되겠고요. 또한 5명의 부상자 발생 경우가 됩니다. 자, 필요한 구급대 수가 되는 중증 심각한 1명 단대가 되겠고요. 중상은 몇 명? 2명당 1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대원의 안전 확보가 되는데 첫 번째 인명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고 사고 안정화, 그 다음에 재산 가치 보호가 됩니다. 자, 그 다음 구출 방법에 대해서 보면 쭉 나온 맨 마지막이 바로 뭐예요? 재산 피해가 가장 적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인 이상 조류 편성해야 되겠고요. 공기호흡기가 있는 건 어떠한 경우라도 2인 이상 조류 편성해야 됩니다. 초기 작업 현장에는 반드시 1명 대원이 감시하고 위험인을 경고해야 됩니다. 대형 재난의 경우는 몇 명? 2명이 되겠죠. 자, 긴급구조 지휘대가 나와 있는데요. 긴급구조 지휘대는 소방본부, 그 다음에 소방서의 긴급구조 지휘대를 상시 운영해야 됩니다. 사실 긴급구조 지휘대는 통제단이 가동하기 전에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재난법에도 배울 거예요. 긴급통제단이 가동하기 전에 되겠죠. 신속 기동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통신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찰 파견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구조대 편성 운영이 나와 있는데, 자, 청장 본부장상이 되는 거예요. 자, 얘는 소방청장이라는 사람은 뭘 할 수 있는, 국조대 편성할 수 있는 거예요. 국조대는 탐색, 구조, 응급 의료, 그 다음에 시설 관리, 그 다음에 안전 평가, 공보 연락반도 있습니다. 자, 일반 구조대는 소방서마다 설치하는 거죠. 다 규칙이 있습니다. 자, 얘는 뭐다? 특수예요. 소방서만 설치하는 거예요. 화학, 산업, 고속, 국도, 지하철 되겠고요. 항공대는 어디 설치합니까? 소방청가 어디에 설치? 본부에 설치하겠죠? 소방본부에 설치합니다. 소방본부에 설치한다. 구조대원의 자격인데 소방청 시 인명구조사 교육 받았거나 인명구조사 교육을 합격한 사람이 되겠죠. 구조 2년 이상이 되겠죠. 응급구조사를 가진 사람으로서 플러스 뭐다? 구조교육 받은 사람이 됩니다. 단순한 것은 뭐다? 거절할 수 있는 거겠죠. 자, 몇 년간 보관, 3년간 보관이 됩니다. 자, 구조기술인데, 자, 첫 번째 로프법이 됩니다. 묶기 쉽고, 그 다음에 연기 튼튼해야 자연히 풀리지 않고, 간편히 제거할 수 매듭이 됩니다. 또한 매듭을 작은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는 매듭은 결절이 있어요. 3가지가 있어요. 결절이 있고, 결합이 있고, 그 다음에 결착이 있어요. 첫 번째는 끝처리 매듭이죠. 얘는 엄지 매듭이에요. 엄지 매듭. 가장 폭넓게 이용되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얘는 뭐냐면 팔자 매듭이에요. 2겹 고정 매듭이에요. 3겹 고정인데 차이점 협소한 지역은 2겹. 그 다음에 넓은 지역 구조는 뭐다? 3겹 고정이 되는 거예요. 자, 결합이 되겠죠? 굵기 동일하다. 얘는 바른 매듭이에요. 바른 매듭. 굵기가 다르다. 한 가지 다르죠. 얘는 한 겹 매듭이 되는 거죠.
자, 제일 낮은 두겹 매듭이 되는 거예요. 젖은 로프 연결할 때는 아카데 매듭이라 할 수 있고요. 얘는 주로 언제? 겨울철에 용이합니다. 자, 결착은 첫 번째 말뚝이 있고요. 터벅이 있고요. 바흐마는 뭐다? 위아래 움직일 수 있는 게 바흐마 매듭입니다. 자, 구급 파트가 됩니다. 응급처치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기도 확보, 그 다음에 현재 악화 방지, 긴필요한 처치가 됩니다. 의료인은 의사가 있고요. 그 다음 한의사가 있고요. 조산사가 있고 이러는 겁니다. 응급의료센터라는 것은 중앙, 권역, 그 다음에 전문, 그 다음에 지역 응급의료기관도 있습니다. 자, 응급처치 일반적 순서가 나와 있죠. 첫 번째는 의식을 확인한다 이런 거고요. 그대로 유지한다, 관찰한다, 도움 요청한다. 도움 요청 시 전에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익수 환자라든지 외상 환자라든지 소아 환자라든지 이런 게 됩니다. 두부호글 하악거상법이 되는 거고요. 외상 환자의 경우에는 경추손상 의심될 수 있기 때문에 두부호글 시행하지 않고 하악거상법만 시행합니다. 자, 경부 고정입니다. 자, 외상 환자의 경우는 경추를 함부로 다루면 위험하기 때문에 반드시 고정을 해야 됩니다. 출동 시간이 있고 그다음 뭐가 있어요? 첫 번째 반응 시간이 있죠. 반응 시간은 도착할 때까지 되겠고요. 그다음 현장 처치 시간이 됩니다. 현장 처치 시간은 안정 소요 시간이 됩니다. 자, 구급대 편성 운영이 나와 있는데 소방청장과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이 됩니다. 자, 필요한 사항은 행안부령이 정하는 바가 아니라 필요한 사항은 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는 거고요. 지역 특성에 따라 이런 부분은 행안부령이 정하겠죠. 자, 의료인이 될 수 있고 1급, 2급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소방청장의 교육 받은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2대, 그 다음에 1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급 EMT와 2급 EMT에 대한 차이점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기본적 심폐소생술이 되겠고요. 자, 2급에 대해 보시면 기도기를 이용한 기도유지도 2급이 됩니다. 특히 1급은 정맥막부도 있죠. 자, 또 우리가 이 부분 조심해 인공호흡기 이용한 것도 있습니다. 자, 구급 요청 거절 사유가 나와 있는데요. 자, 얘는 단순 치통이 됩니다. 또 단순 감기가 되는데 38도 이상이 있는 경우는 제외될 수 있는데 요즘 코로나는 좀 예외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병원 간 이송 또 자택으로 요청도 안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구급 환자에 대해 중증 분류가 되는데요. 첫 번째 긴급, 응급, 비응, 지연 1, 2, 3, 4순위 되겠고요. 긴급은 적색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응급은 황색이 되는 거거든요. 비응급은 녹색, 그 다음에 지연은 흑색이 되는 거예요. 긴급 같은 경우 신보는 뭐냐면 토끼예요, 토끼. 그 다음에 응급은 거북이가 되는 거고요. 비응급은 구급차 X예요. 구급차 타지 마라 X. 그 다음에 지연은 십자가 표시가 되는 거죠. 긴급은 기도 폐쇄 같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주로 이제 호흡 정지 있는 거, 대량 출혈 같은 거고요. 기도화상도 있고요. 자, 경손상 의심도 있습니다. 근데 응급은 중증 야상이 되는 거고요. 근데 기도화상을 동반한 중증 야상은 물론 긴급이었어요. 경추를 지연식적 골절인데 경추 손상 의심은 긴급이었어요. 중증의 출혈인데 대량 출혈은 긴급이었어요.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응급으로 설치 운영에 대해 보겠습니다. 통제단장은 소방이 되는 거예요. 그죠? 총괄 지휘 조정 통제하고 설치 운영하는 거고요. 소장 한 명이 있고요. 분응이죠. 분류반, 응급처치반, 이송반이 있는 거죠. 의료소장은 보건소장이 되는 거예요. 자, 응급의학 전문을 포함해서 의사 3명, 간호사 또는 1급 EMT 4명, 지원 1명이 있는 거죠. 순환보호장비라는 것은 AED가 있고 MAST가 있는 거죠. AED는 우리가 예전에는 심실제세동기였는데 지금 심장 자동 충격기예요. 그렇죠? 얘는 쇼크 방정 하이라 보시면 돼요. 마스터는 평가는 1차 평가, 2차 평가 있죠. 1차 평가는 뭐예요? 첫 번째 기도 확보예요. A, B, C예요. 그 다음에 호흡이에요. 그 다음에 순환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능장애 의식상대 평가 되게 AVPU가 되겠고 마지막 노출이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심폐소생술이 한다라면 CAB가 돼야 되는데 일반적 응급처치 수는 A, B, C, D가 되는 거예요. AVPU죠. A는 뭐다? 명료하다는 거예요, 나름. V는 뭐다? 언어 지시 반응이죠. 목소리 반응한다는 얘기죠. P는 뭐다? 자극 반응이에요. 통증 자극 반응이고요. U는 뭐다? 무반응이 된다 보시면 돼요. 그렇죠? 무반응이 된다.
2차 평가가 나와 있는 2차 평가 한번 나왔던 거예요. 활력 징후가 한번 나왔다 보시면 돼. 활력 징후. 2차 활력 징후가 있다는 거죠. 심폐소생술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회 6분이 지나면 뇌가 비가역적 되기 때문에 실시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단계가 나와 있는데 비율은 30대 2가 되는 거죠. 분당 몇 회냐? 분당 100회에서 얼마나? 120회 속도가 되는 거고요. 자, 첫 번째를 보면 감염 방지가 나와 있고요. 얘 순서는 뭐예요? CAB가 되는 거죠. CAB가 된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때 C는 뭐다? 컴프레션이 되는 거예요. 일반적 C가 아니죠. 첫 번째는 의식 확인입니다. 의식 확인이 되겠고요. 구조 요청이 되겠고 맥박 확인이죠. 맥박 확인. 그 다음에 흉부 압박은 뭐다? 30이 되겠죠. 그 다음에 기도 유지입니다. 그래서 CAB가 된다 보시면 됩니다. 자, 신체 절대 응급 처치가 되는데요. 뭐 상처의 감염 방지라든지 뭐 비닐팩에 담아서 얼음에 넣는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우리 보면 9급까지 끝난 거고요.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복습대의 네 번째 시간이 되는 거고요. 자, 의용소방대 설치에 대해 나와 있는데요. 경비는 누가 부과하냐면 의용소방대 운영에 대해서는 뭐 시도의사가 부담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는 설치는 시도의사 또는 소방서장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거고요. 그죠? 뭐 소집은 본부장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임명도 시도의사 본부장, 시도의서장, 그 다음에 해임도 시도의사 또는 서장이 되는 거죠. 자, 2번 보겠습니다. 소방의 3요소는 인력, 장비, 용수. 답은 3번이 되겠죠. 물론 소방의 3요소는 이런 거고 연소의 3요소는 뭐예요? 연소의 3요소는 가산점이 있다 보시면 돼요. 자, 3번 보겠습니다. 네 방면 중에서 동시에 방어하는 것, 이것이 블록 전술이 되는 거죠. 포위전은 포위하는 거고요. 중점 전술은 주로 뭐냐면 소방력이 부족할 때라든지 또 중점은 피난 확보 이런 게 나옵니다. 문제에서 집중전은 한 개 부대가 하는 거예요. 소방력이 셀 때예요. 소방력이 강할 때 하는 거고요. 강할 때 또 우리가 위험물 탱크 이런 거에 나옵니다. 위험물 탱크에 한 개 부대가 하는 거예요. 자, 4번 보겠습니다. 응원을 요청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누구는 시도의사는 대경규, 경비, 규모, 그죠? 대상에 대해 필요한 행함을 행하는 바에 미리 규약을 정하는 거죠. 이건 시도의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봅니다. 자, 5번 문제가 되겠는데 5번 문제입니다. 선착대는 5분에 도착한 데를 얘기할 수 있는데 선착대는 첫 번째는 뭐 인명 검색을 하겠죠. 검색 및 구조. 위험수 및 큰 방 포위 부사한다. 소방이 점령한다는 거고 사전에 뭡니까? 사전에 경방계를 충분히 고려해야 되는 거고요. 신속히 상황 고려해야 되겠다. 답은 몇 번? 답은 1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긴급구조 지휘대가 있는데 얘는 통제단이 가동하기 전에 가동하는 거예요. 자, 소방본부 소방서에 상시 두는 겁니다. 통제단이 가동되면 그 통제 넘어가는 거죠. 자, 7번 봅니다. 불꽃 없이 연기만 내며 타는 연소예요. 자, 불꽃 없는 거니까 얘는 무염흔이 되겠죠. 균열은 나타나는 거, 박리는 콩쿠 떨어져 나가는 거고요. 주염흔은 뭐예요? 불꽃 흔적이 남는 거예요. 자, 8번 보겠습니다. 시각, 그 다음에 경험 이런 게 나오는 건 뭐예요? 얘는 감식이 되는 거죠. 자, 감정은 실험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봅니다. 구조 거절 확인서를 작성해서 소방관 서장에게 보고해야 되겠고 소속 소방관 서장은 몇 년간 보관해야 되냐면 3년간 보관해야 되겠죠. 답은 몇 번? 4번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10번 보겠습니다. 자, 소방서 직할센터는 2대, 일반은 1대, 고속 1대가 되기 때문에 답은 몇 번? 1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도 상당히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